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 차이점을 이미 설명을 했고, 그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봅시다. 확률 변수가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x를 연속확률 변수라고 한다. 범위 값으로 지정해야 되는 건 연속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중요한 거는 특정 x값이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특정 x가 됐을 때는 확률 값이 존재를 안 합니다. 뭐 x가 4.7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정 값일 때의 확률 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뭐 이상 뭐 이하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그럴 때만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구해주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러고,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변수 x가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때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로 fx를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산확률 변수일 때 문제 풀려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죠. 표를. x값이 특정 얼마일 때 확률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 표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의 곡선이나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 너무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쟤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함수의 모형이 나왔을 때, 뭐 이런 모형이 나왔다라고 하죠. 얘가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나타내주는 함수다라고 하면, 문제는 밑에 있는 부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범위를 만약에 우리가 알파부터 베타일 때까지 확률 값을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범위의 확률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 확률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마이너스 50% 뭐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음수일 때 곡선의 모양, 직선의 모양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0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저 정의역의 시작인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의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간에서의 확률 값을 구하게 돼서, 여기 뭐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부터 확률 변수 X가 베타가 될 때까지의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그 확률 밀도 함수가 X축과 이루는 이 영역의 넓이, 이 넓이를 만약에 선생님이 S라고 하면 그 영역의 넓이가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수학 2에서도 배웠지만, 미적분은 안 배웠지만, 이 곡선과 X축이 나오는 영역의 넓이, 그래서 이걸 fx라고 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fx를 정적분을 해봐야지 그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근데 이걸 먼저 알고 나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이번 얘기를 이해를 해보면, 자, A부터 B까지가 전체 확률 변수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 곡선이 X축과 이루는 넓이를 다 합쳐보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된다? 100%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그 다음인 거죠. 지금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이 곡선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곡선과 X축이 이루는 이 넓이 값이 바로 그때 확률 값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 참고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한 얘기가 맞아요.
자, x가 딱 알파가 됐을 때, 근데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알파가 됐을 때 확률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이에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점 x가 베타일 때 확률값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등호들을 포함하는 걸로 하든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하든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알파, x, 베타가 있다. 얘가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x가 알파일 때 확률값을 더하면 얘가 되겠죠. 부등호 범위상.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등호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프 모양을 보라는 건데 항상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얘예요. 선생님 문제가 터집니다. 왜? 우리가 수학 2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다항함수 적분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은 적분을 어떻게 하나요? 확률 밀도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로 주어지면 우리는 적분을 못하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적분 실제로 안 시킵니다. 다항함수든 뭐든 적분해서 푸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 x값이 0부터 b까지가 전체 범위고요.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은 직선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그냥 도형의 성질을 사용하지 실제로 적분을 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고 0부터 a까지의 확률값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0부터 a까지의 이 영역의 넓이 요게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쪽 4분의 1이랑 요 a부터 2a까지 여기 가로 길이가 a면 여기도 지금 a죠 지금. 그럼 높이가 똑같아. 그럼 이 넓이가 4분의 1이면 이 넓이는 2배인 얼마라는 얘기예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근데 전체 범위에서의 확률값이 100%인 1이 나오려면 다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4분의 1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요 삼각형도 높이가 지금 b인데 얘도 b고 이쪽 흰색도 b고 얘도 b인데 밑변까지 뭐 해야지 넓이가 같아져요? 밑변까지 같아야 넓이가 같아지죠.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3a에 해당하는 좌표가 b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3a에 해당하는 x좌표가 b다. 됐죠? 자, 그러면 관계식 하나가 나왔는데 a, b를 다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관계식 하나가 뭐가 있을까? 뻔하죠? 뭐 예를 하면 되죠 뭐. a 곱하기 b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적분 실제로 안 시킵니다. 여기. 그래서 b 대신에 3의 1을 대입만 하면 돼요. 3a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a 제곱이 6분의 1이고 a는 루트 6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 6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a를 3배를 하면 b가 되는 거니까 쟤를 3배를 하면 2분의 루트 6이 b가 되는 거고 두 개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6분의 루트 6과 3 루트 6을 더해서 6분의 4 루트 6이야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적분은 어쩌다가 나오는 경우 있어. 1차 함수, 2차 함수로 막 그려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 1차 함수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도형의 성질로 가시면 되고 이제는 거의 안 물어보는데 어쩌다 2차 함수 나오면 2차 함수 적분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 밀도 함수를 자기의 분포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아주 노멀한 분포, 디스트리뷰션이 나왔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건 아까 직전 같은 건 좀 특이한 거고, 그런 거 제외하고 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그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우리 앞에서 뭐 배웠죠? 이항 분포라는 거 배웠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 독립 시행 사건의 성공 횟수는,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 시행 횟수가 충분하면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게 되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와, 보기만 해도 확률 밀도 함수가 그지같이 나왔어. 와, 이거 절대 안 써요. 저거 절대 안 써요. 특징만 사용합니다. 우린 저 식을 실제로 적분할 생각도 없고요. 저기에 나오는 2라는 문자가 나오는데 이게 무리수란 얘기야. 파이처럼, 원주일 파일처럼 무리수란 얘기인데 저게 미적분에 나오긴 하거든요, 애들한테. 자연대수라 그래서. 적어도 뭔지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fx가 이 형태를 따라간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얘기들이 중요한 거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m이라고 많이 부르기로 했죠. 민이라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아이고 씨, 뭐 x의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 뭐 설명이 좀 잘렸냐? 그치,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예요. 확률 밀도 함수 fx가 x는 m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종 모양이 나오래요. 그냥 엄지손가락처럼 나오면 돼요. 그러면 x축에 있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 m을 대칭을 삼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선생님 이거 왜 닿질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연속 확률 변수는요, 정의역이 없어요. 실수 전체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만한 자루에서 대박을 가지고 소금을 푸는데, 그쵸? 소금이 20g에서 20.5g 사이, 그런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박을 하나 퍼는데 21g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박을 하나 했는데 그게 100g일지도 몰라. 그 확률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닿아요. 점근선처럼, X축이 점근선처럼 계속 가까이 가는 것 뿐이에요. 0에 가깝게. 어쨌든 첫 번째 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평균, 확률 변수 X가 자신의 평균의 대칭선을 갖고 있는 종 모양이 돼야 된다. 종 모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M일 때 곡선의 Y값이 제일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칭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저걸 정규분포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이유가, 얘는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X가 M일 때가 최고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미약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X가 M일 때가 제일 최고점, 극점이 나오셔야 돼요. 그걸 종 모양이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해요. 선생님 아까 방금 얘기한 거죠. 0에 닿진 않아요. 점근선으로 하는 거고, 모르셔도 됩니다. 이때 이 최대값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절대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이 함수를 적분한 이 넓이가 반드시 100%가 돼야 된다는 건 확률 밀도 함수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이 특징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는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중3 수학입니다. 중3 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산포도라는 걸 갖고 있다고요. 어떤 데이터셋은 평균에 얼마나 몰려있는가, 평균이랑 얼마나 몰려있지 않은가, 됐어요? 그 개념을 우리가 산포도라 그러고,
그 삼포도의 세 가지가 전에 배웠던 것은 편차, 표준 편차, 분산 얘들인데 얘네들은 순서는 뭐 다 바꿔 쓸게요. 연결돼 있다 그랬죠. 각각의 별량값들의 편차가 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 분산도 커진다는 얘기고 분산에게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도 덩달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평균에 얼마나 산포가 돼 있는가,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 각각의 편차, 그 제곱들의 평균인 분산, 거기에 루트 씌운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에 가깝게 안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시그마 값 혹은 분산 값, 이 편차, 각각의 편차 값들이 작으면 이 다량의 데이터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가 돼요. 평균 쪽으로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중학교 3학년 건데 11111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11 하지 말자. 이해하기 편하게. 자, 1번 세트는 데이터 5개가 33333이 나왔습니다. 2번 세트는 12345가 나와요. 두 녀석의 평균은 각각 3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셋도 평균은 3이고 두 번째 데이터 셋도 평균은 3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각각의 편차가 다 얼마예요? 0이에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 편차니까 그럼 0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분산도 0이에요. 근데 얘는 편차 자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데 편차 제곱은 4, 1, 0, 1, 4란 말이에요. 그럼 쟤네들의 평균은 5분의 10이 돼서 분산 2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아이는 3이니까 1번도 3, 2번도 3, 3번도 3, 4번도 3, 5번도 3 이렇게 된다고.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쟤는 그려보면 x가 3일 때 다 몰려있다고. 다 몰려있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일 때도 1개, 2일 때도 1개, 3일 때도 1개, 4일 때도 1개, 5일 때도 1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평균이 얘인데 얘는 다 모여 있는 거고 얘는 다 퍼져 있는 거야. 한 칸씩 다. 한 칸, 두 칸씩 다. 그러니까 저 데이터셋, 밑에 있는 데이터셋이 당연히 편차, 분산, 표준 편차가 큰 산포도가 큰 자료예요. 됐어.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 쪽으로 옮겨오면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평균은 4야. 근데 분산은 1이야. 근데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이 4야. 근데 얘는 분산이 4야. 라고 하면 두 녀석의 그래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평균 4에 얘가 퍼져 있는 정도가 1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확률 변수 x에 대해 이거 확률 변수 누군지 몰라. x에 대해서 그린 게 fx가 얘라면 y에 대해서 그린 녀석 이걸 뭐 fx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평균이 동일하게 4이고 종 모양을 따라 대칭이 돼야 돼. 그것까진 다 똑같은데 gx는 평균에 잘 몰려있지 않다는 얘기가 돼. 근데 선생님 이상합니다. 얘는 울뚝 솟아있고 얘는 이유가 뭐예요? 3번 때문에 그래요. x축과 이 곡선이 이루는 넓이는 항상 1이어야 돼. 항상 1. 그러면 초록색에서 산포도가 커지는 빨간색 그래프로 바뀌려면 눌러야 돼. 근데 넓이는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뭐 질량 보존 회복치 그런 느낌인가. 누르면 이쪽에 올라가게 되지. 아까 낮았던 게 올라가게 되지. 만약에 낮아 있는 것을 평균 쪽으로 잘 모여있는 데이터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리는 순간
넓이는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양쪽 사이드에 낮았던 값들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넓이 값을 항상 1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대값 같은 게 바뀌는데 몰라도 돼. 최대값이 커지려면 파이라는 고정된 상수 대신에 얘가 들어간단 말이야. 시그마 값이 커지면, 즉 푹 퍼져 있으려면 얘가 커지면 최대값이 뭐 한다는 얘기야? 분모에서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시그마 값이 커져서 데이터가 푹 퍼지려면 최고점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시그마 값이 아까보다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최대값은 뭐예요? 커져요. 커져. 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요 모양의 차이를 이해를 해라 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도 가능하죠. 표기 방법 설명 안 했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시행 횟수와 한 번 성공했을 때 성공 확률을 넣잖아요. 저 두 개만 알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알아야 될 값이 평균과 분산입니다. 시그마의 제곱. 그래서 그것만 알면 여기 들어간 거 보세요. 상수야. 2라는 것도 고정된 상수야. 무리수로서. 여기 시그마랑 m밖에 없어요. 들어갈 게. 저 두 개의 데이터만 알면 확정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필요한 인자값은 그 x의 평균과 x의 분산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바꿔서 그릴 수 있겠죠.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고. 그럼 모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의 얘기예요. 그럼 뭐만 차이가 났다? 평균의 위치만 차이가 난 거야. x에 대한 fx를 그려보면 얘가 나왔다고 했을 때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g의 분포를 그려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동만 해 있다고. 퍼져 있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이 정도의 그래프 모양을 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겁니다. 시그마 값이, 즉 3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가리는 내려오고 푹 퍼져. 됐어? 신선하지 않은 계란 후라이 할 때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건 그런 느낌이야. 노른자가 뿔뚝 솟아있지를 못해. 신선하지 못해. 근데 평균적으로 많이 모여서 3포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대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많이 모여있는 모양이 되기 위해서 밑에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3포도가 동일하다면 이 종 모양의 그래프는 모양 자체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런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랬어요. x는 m이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쪽 반절에 해당하는 녀석 적분해서 넓이값, 확률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5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얼마의 넓이를 가져야 된다? 5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확률값은 확률값인데 확률변수 x가 m부터 m 플러스 1의 확률은 요만큼의 넓이에요. m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넓이. 그건 뭐와 차이가 없다? m-1부터 m까지의 확률. 이쪽에 적분한 넓이와 얘와 얘는 대칭이니까 뭐 해야 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개의 확률값은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눅눅하고 막 찝찝하고 이건 또 시작하자마자 졸고 자빠져 있고 아주 난리네 아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도 안 알려주고 분산도 안 알려줬어요. 그때 요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거의 값이 얼마입니까? 일단 확정적으로 뭘 그려야 돼요?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그래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M이야. 퍼져 있는 정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10이라는 값이 아니라 0.5라는 확률입니다. 절반이 나왔다고. 확률 변수 x가 12보다 클 확률이 절반이 나온다? 그래야 될 수밖에 없죠. 12보다 큰 확률이 절반이 나오면 평균이 12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두 번째 힌트에서 10부터 14? 오케이. 이 확률이 0.3이래. 그럼 초딩도 알겠다. 씨. 똑같을 수밖에 없다. 합쳐서 30%가 되려면 똑같은 방법밖에 없다.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m 플러스 2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래요. 근데 아까 분명히 m이 12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14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이만큼이 절반이야. 0.5야. 거기서 뭐만 빼주면 돼요? 15%만 빼주면 나머지의 넓이가 나왔겠지 뭐. 정답은 0.35다. 실제 적분 절대 안 지키고요. 성질만 이용하라 라는 거기 때문에 적분에 대한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 대칭성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뭐가 또 나왔지, 그지?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여기서 표준자라는 말이 빠진 정규분포였습니다. 정규분포의 조건이 뭐라고요? 확률 변수 x가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돼야 되고, 연속 확률 변수인 건 당연한 얘기고요. 평균값이 m일 때에 뭐라고요? 최대값을 지녀야 되고, x는 m이라는 녀석의 대칭이 된 녀석이면 우리는 그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적분해야 될 함수들도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걸 왜 보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면 제곱근 표처럼 특정한 확률 밀도 함수일 때 계산을 다 해놨어, 기계가.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규분포를 다 계산해 놓을 수는 없단 말이야. 평균이 1일 때 계산해 놓고 시그마가 얼마일 때 계산해 놓고 이걸 다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주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정규분포 하나만 기계가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제곱근 표처럼. 그걸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부른다?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른다. 그럼 어떤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느냐? 여기만 보시면 돼요. 평균이 얼마일 때? 0일 때.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0이고 산포도에 해당하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일 때, 그때를 가장 기본적인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그때만 계산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럼 선생님,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닌 녀석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신 계산합니다. 이걸 이용하긴 해요. 그래서 얘만 알면 돼.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루트 0.2가 A다 라고 하면 루트 얼마는 계산 가능해요? 20은 계산 가능하죠. 얼마니까? 그쵸? 중학교 3학년 수학이야. 루트 0.2가 얼마인지 알면 루트 20도 계산하고 루트 2000도 계산하고 됐죠?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나중에는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과정을 통해서 정규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이 얼마일 때? 0일 때. 퍼져 있는 산포도가 1일 때의 정규분포만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당연히 평균이 0이면 x는 0의 대칭이 되는 놈이고 퍼져 있는 정도도 1이야. 딱 고정이 된 모양. 그 놈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때 잘 들어야 돼. 그때의 확률 변수는 x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뭐라고 부르느냐? z라고 특정해뒀어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됐을 때 이 연속 확률 변수는 x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z라고 불러줬어요. 표준 정규 분포일 때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더 이상 다른 문자로 부르지 않고 z라고 부른다. 그럼 밑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계산해 놓은 이 제곱근표 같은 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z 값이 이거 뭐야? 제곱근표랑 거의 비슷해요. 얘가 누구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느냐? 얘 더하기 얘야. 그래서 0.1 더하기 0.00이라서 그냥 0.1이야. 0.1 뭐? 우리 0.1일 때 확률 이런 건 계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특정 점일 때 계산 안 한다고. 얘는 암묵적으로 무슨 뜻이냐? 0부터 z가 0.1 사이일 때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게 0.0398이다. 그림상으로 따지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가 나왔는데 0부터 0.1까지의 요 넓이 값이 얼마다? 3.98%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 나온 얘는 누구냐? 0.48이란 말이야. 0부터 z가 저 0.48일 때까지예요. 그 확률 값이 얼마다? 0.1844다. 이 그림상에서 따르면 0부터 0.48까지 이 넓이가 18.44%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제곱근표처럼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것도 미리 계산되어 있는 값인데 됐어요? 0부터야 무조건 0부터. 선생님 그 음수인 부분은 왜 안 하나요? 대칭성으로 이용하면 되지. 대칭성으로 0부터 a까지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도 계산이 가능한 거야. 넓이값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그 값까지만 써 있는 겁니다.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저희가.